안녕하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찌릿해서 순간 멈칫하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평지를 걸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상하게 계단만 내려가면 무릎이 더 불편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한 번에 쭉 펴지지 않아서 잠깐 멈추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곤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아프다는 사실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가 꽤 중요합니다. 걷기보다 계단이 더 힘든지, 아침에 특히 뻣뻣한지, 앉았다 일어날 때 더 아픈지, 붓거나 뜨거는 느낌까지 있는지에 따라 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왜 계단에서 무릎이 더 아픈지 쉽게 설명드리고요. 둘째, 그냥 넘겨도 되는 불편과 확인이 필요한 신호를 어떻게 나눠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집에서 먼저 바꿔볼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너무 어렵지 않게 생활에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왜 하필 계단에서 무릎이 더 힘든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릎이 아프면 그냥 걷지 말아야 하나, 운동을 쉬어야 하나부터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단순히 한 군데만 보는 관절이 아닙니다. 허벅지 힘, 체중 부담, 자세, 움직이는 방식이 같이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몸무게가 무릎 앞쪽과 아래쪽으로 더 강하게 실리기 쉽습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 수 있지만 내려갈 때는 몸을 버티면서 천천히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평지 걷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 중심이라면 계단 내려가기는 한 칸씩 몸을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체중을 받아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가면 무릎이 유난히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고 집 앞길을 걸어오는 건 괜찮은데 아파트 계단이나 지하철 계단만 보면 괜히 조심조심 발을 내딛게 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버스에서는 잘 내리는데 경사진 계단에서만 무릎이 살짝 불안하고 시큰합니다. 이럴 때 걸을 수 있으니 괜찮겠지라고만 보기보다는 왜 유독 계단에서 더 힘든지 내 몸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에서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는 무릎 앞쪽이 시큰하고, 누구는 안쪽이 뻐근하고, 누구는 내려갈 때 힘이 풀리는 느낌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소리는 나는데 통증은 심하지 않고, 어떤 분은 소리는 크지 않아도 통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는 한마디만으로 모두를 같은 통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프다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무릎 앞쪽 부담이 커졌거나 허벅지 힘이 예전보다 줄어들어서 무릎이 체중을 받아내는데 더 힘들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날 때 뻣뻣하고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구 소리가 먼저 나오는 분들 계시죠? 한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굳은 것 같고 몇 발자국 가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절 주변이 뻣뻣해졌거나 오래 같은 자세로 있다가 움직임이 시작될 때 불편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아침에 특히 뻣뻣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잘 움직이지 않고 세수하러 가는 동안을고 무릎이 덜 깬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움직이면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보기보다 내가 요즘 움직임이 줄었는지, 체중이 늘었는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넷째, 오래 걷고 나서 더 아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마트를 오래 돌고 나면 욱신거리고 하루 종일 외출하고 집에 오면
무릎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릎이 피곤해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관절 자체뿐 아니라 주변 근육이 버티는 힘이 떨어지면서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연골이 많이 다른 거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연골 이야기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력이 줄어도 아플 수 있고, 자세가 안 좋아도 아플 수 있고,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상 다른 부분이 좀 있어도 생활관리와 근력 상태에 따라 통증 정도는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부터 먹기보다는 내 무릎이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제는 통증을 키우는 생활 습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습관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상체를 앞으로 확 숙인 채 빠르게 내려가면 무릎이 체중을 버티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날 버스 시간 맞추느라 서둘러 내려갈 때 무릎이 더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아 있다가 한 번에 확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다가 또는 식탁에 오래 앉아 있다가 바로 일어나면 무릎이 순간적으로 놀라는 것처럼 뻣뻣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걷기보다 다리를 한번 펴고 발목도 조금 움직이고 몸을 세운 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아프다고 너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할 것 같지만 오랫동안 움직임이 줄어들면 허벅지 힘이 더 약해지고 그 결과 무릎은 더 쉽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라도 걸었는데 요즘 무릎이 불편하다고 거의 안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픈데 무조건 참고 움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무릎을 너무 깊이 접는 생활입니다. 바닥에 오래 앉거나 낮은 의자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이 반복되면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편해서 괜찮다고 느껴도 막상 일어날 때 더 뻣뻣하고 아프다면 이미 무릎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먼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계단을 내려갈 때는 가능하면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보폭을 줄여서 내려가 보십시오. 급하게 쿵쿵 내려가는 것보다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이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 앉아 있었다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무릎을 한두 번 천천히 펴고 굽힌 뒤 일어나 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바로 서두르지 말고 침대나 의자 끝에서 무릎과 발목을 가볍게 움직인 뒤 첫걸음을 떼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걷기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짧게 나눠서 움직이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 10분 정도씩 나눠서 두세 번 걷는 편이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힘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혼자 버티는 관절이 아니라 주변 근육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기, 앉아서 무릎 펴기, 벽이나 식탁을 잡고 가볍게 중심 잡기 같은 부담 적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가벼운 뻐근함 정도가 아니라 붓기가 확 생기거나 통증이 전보다 분명히 심해지거나 다음 날까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라면 강도를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즉, 무릎 관리의 핵심은 안 쓸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많이 쓸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무릎이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모두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지내기보다 확인을 권합니다. 첫째, 무릎이 붓는다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좀 뻐근한 수준이 아니라 눈에 띄게 붓거나 반대쪽보다 확실히 빵빵해 보이는 경우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열감이 느껴진다는 경우입니다. 만졌을 때 유난히 뜨겁고 통증도 평소보다 예민하다면 염증성 변화나 다른 문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이 잠기거나 펴지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아서 이상하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밤에도 아프다는 경우입니다. 움직일 때만 불편한 게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자꾸 아프고 잠을 깰 정도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다친 뒤 통증이 계속된다는 경우입니다. 계단에서 헛디뎠거나 미끄러졌더라 무릎을 삐끗한 뒤로 붓기와 통증이 계속되면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너무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딱딱, 우두둑 하는 소리만 있고 통증이나 붓기, 불안정감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아프고 붓고 무릎이 빠질 듯 불안하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무릎은 아프다, 안 아프다 두 가지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붓기와 열감이 있는지, 움직임이 걸리거나 제한되는지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에서만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이 체중을 버티는 방식과 주변 근력,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무릎 통증은 모두 같은 원인이 아니므로 언제 더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붓기, 열감, 잠김, 밤 통증, 다친 뒤 계속되는 통증은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할수록 무조건 겁먹기보다 기준을 알고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계단을 내려갈 때 조금 천천히 손잡이를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닥에 오래 앉는 생활이 왜 무릎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집에서 무심코 하는 자세를 중심으로 더 쉽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